전국적인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역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역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국 상황들 중에 특징적인 부분들 그리고 궁금증들을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차의과대학 전병률 교수 연결을 해보죠. 전병률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우선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한 대구 서구보건소의 코로나 팀장 네, 어제 확진 판정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판정 받은 후에 말을 합니다. 자신이 신천지 네. 신도라고. 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보건소에서 시민들 돌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분도 아니고 예. 현재 코로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의 보건소 팀장인데 그분 때문에 지금 또 보건소 직원들도 다 격리되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방역 기능의 중추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지금 업무가 마비되는 양상이에요. 서구 보건소 문 닫았대요. 선별 진료소만 열어놓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신천지 교회 측에서 신도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건당국과 협조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런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대구의 네. 상황은 저희가 2부에서 조금 더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네. 신천지 관련된 상황들은 또 2부에 송영길 의원과 함께 좀 짚어보기로 하고 교수님 네. 어제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부터 수요일 내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청 의원회관 폐쇄.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바로 폐쇄 결정. 이거는 잘한 겁니까? 뭐 좀 성급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좀 있으면 또 총선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남들이 볼 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래도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어떻게 보면 전염병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입법부가 지금 마비되면은 전국이 마비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선뿐이 아니라 뭐 그걸 네네. 생각해서도 선제적으로 잘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교총회장, 한국교총회장과 접촉한 의원은 심재철, 전희경, 곽상도 의원과 이제 그 보좌진들인데 네, 이분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접촉한 확진자인 그 교총 회장님이 네, 접촉 당시에는 증상은 없었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접촉이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대화를 하거나 예. 그런 일이 사실 없었다면은 비말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 예. 기침을 하는 그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있었다면은 비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손에 묻고 또 그러면 또 악수를 하면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또 그 증상은 없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불행 중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이 결과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그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부산으로 갑니다. 네. 여기는 동래구 온천교회 상황이 심각한데 이 교회에서만 네. 22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 전파가 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네. 최초 전파 경로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네, 사실 이 경우가 상당히 지금 그 방역 당국으로서는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 최초로 확인된 그 환자분이 우한교민 그 격리됐던 분의 자제분이에요. 예. 근데 아버지는 음성이고. 아버지는 심지어 3번 검사했는데 3번 다 그렇습니다. 음성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그래서-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감염 그래서 전파자가. 혹시라도 또 많은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최초 환자의 감염연을 파악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접촉자들을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서 그 접촉자들의 이 증상 여부와 또 확진 판정을 하고 그리고 또 온천교회 이 신도들과도 접촉 상황이 긴밀한 접촉이 있었는지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천지가 네. 이쪽 일반 교회에 뭐 잠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비밀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제기가 그쪽에선 되고 있던데 이건 확인은 안 된 거죠? 그렇죠.
뭐 일부 이 보도는 신천지 교단이 이제 무슨 소위 말하는 잠입해서 네. 그 교파를 또 확대하는 뭐 그런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할 수 없고요. 확인할 수 없고. 네, 다만 이제 그 온천교회에서 증상이 있는 분들 빨리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고 네. 조속하게 확진 검사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울산으로 갈 텐데 울산은 일단 확진자 수는 적습니다. 확진자 수는 네. 2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게 확진자들이 신천지 예배를 같이 드렸고 그중에는 네. 신천지 교육을 하러 다닌 강사도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 중에. 네, 네. 그러면 울산 신천지 전체 명단을 지금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천지 측에서 전체 명단은 울산 전체 명단도 못 내놓겠다 이렇게 밝힌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울산 신천지 교회에서의 그 종교 활동이 대구 신천지 교회의 종교 활동과 거의 흡사하다는 그런 전제적 고나에서 예. 상당한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 신천지 교회 측에서도 그 신도들에 대한 명단을 방역 당국에게 제출을 하고 예.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1대1로 예. 증상 발현 여부와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전수 확진 검사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 상황이 긴박합니다. 그 울산은 지금 확진자 수는 적지만 신천지 네. 예배를 같이 드린 분들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대구의 초기 양상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31번 환자 한 명만 알았다면은 예. 신천지 교회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워낙 종교 활동 과정에서 밀접한 접촉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울산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하에서 그 이 검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울산 확진자 수 적지만 여러분 주목해야 하고 더 집중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안동으로 가죠. 안동. 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천주교 이 순례 단원들 39명 중에 30명이 지금까지 확진 판정.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네. 청정구역인데 대체 어디서 최초로 옮은 건가 이걸 조사를 쭉 했어요. 네, 네, 했더니 공항 직원들, 비행기 승무원들 다 음성. 남은 가능성은 인천공항하고 대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그 공항 리무진 기사분들입니다. 두 분인데 이 네, 버스가 차고지가 대구예요. 네. 그러면은 이 가능성도 두고 일단 그분들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하고 네. 있다는데. 검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본에서도 그 최초로 또 지역사회에 확인된 그 기사 환자분이 예. 그 중국 그 여행객들이 탑승했던 버스의 기사였습니다. 예, 예. 그런 걸 비춰봤을 때 버스 기사분이 또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셔틀버스 그 공항을 다녀갔던 그 셔틀버스에 대해서도 그 기사분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예. 보다 안전한 승객 그 이동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분들 네. 검사 좀 해주십시오. 네, 안 할 이유 그렇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그 안동의 천주교 성지순례단 말고 네, 다른 성지순례단 혹은 여행객들이 이스라엘에 한 1,600분 계시다가 네, 네, 요 팀이 안동 팀이 터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에서 좀 나가달라 권고를 했고 네, 400명이 지금 전세기로 이스라엘이 제공한 전세기로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 증상자는 없다고 하지만 격리를 네.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집으로 가셔도 될까요? 사실 이분들은 뭐 그 이스라엘 자체가 그 위험 지역도 아니고 예.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확진 환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뭐 격리가 되거나 그럴 상황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 안동 그 성지순례단들이 이스라엘에 다녀왔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 본인 스스로가 자가에서 활동하시면서 예.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관찰하신 이후에 좀이라도 좀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분들 오는 뭐 건 격리할 아니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네, 자, 끝으로 네, 예방수칙 개정판 나왔죠, 교수님? 네, 예, 그렇습니다. 예방수칙 개정판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 예방 수칙이 그 각각의 종류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마스크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착용은 물론이거니와 의료기관에 조속하게 그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보게 되면은 그 이 국내 코로나 19 유행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 그런 분들 사실상 훨씬 더 그 이 신중하게 자기 건강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일반 시민들께서 예.
늘 자기 건강에 대한 관리 보다 확실하게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코로나 네. 예방수칙 개정판입니다, 여러분. 손 씻기 하고 마스크 착용 기본인 건 아시고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 삼가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하고요.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는 되도록이면 나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렇죠. 호흡- 그리고 불가피하게 또 의료기관 방문도 자제해라. 그렇게 되죠.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유증상자, 예. 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 등교나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도 자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시고 3, 4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시고 그리고도 계속 열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콜센터 1339 네. 또 보건소로 문의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우선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자차를 이용해서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셔야 예. 됩니다. 마스크는 그리고 지금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예. 외출 타 지역 방문 자제하고 또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면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다 이 건강한 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전병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